네, 오늘 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뒷부분이 늘 좀 잘리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간밤 미증시는 약세로 출발이 됐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둔화되면서 악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지역 연은에서 제조업 지표를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보통 이제 뉴욕주가 가장 먼저 발표합니다.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시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팬데믹 쇼크를 걷어내면 이 정도 수치는요. 2008년 금융위기까지 가야만 볼 수 있는 마이너스 폭입니다. 발표치가 마이너스 32.9, 예측치를 한참 밑돌았죠. 역사상으로 봤을 때 5번째로 최악인 지표입니다. 경기 자신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반영되면서 시장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요. 여기에 또 우려감을 더한 건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다우지수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다우지수의 낙폭이 컸습니다. 1%나 떨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주의 반격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로블록스 워낙 기대치가 여기 아래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웃돈 수치입니다만 예상으로 웃돈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테슬라 급반등세, 그래서 성장주의 강세 위주로 나스닥 지수의 상승 전환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14%의 상승 마감이었고요.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이날 같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모건 스탠리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상 정도 부합하는 수치, 주당 순이익 4분기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특히 4분기는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40% 역성장이긴 했는데 예상 괜찮다. 예상했던 것 정도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한 6% 상승을 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예상도 안 좋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게, 그것도 많이 안 좋게 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11년 만에 최악의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는 모건 스탠리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전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일각에서는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는 치킨 게임보다 가격 인하 전쟁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킨 게임이라고 하면 시장의 성장이 딱 정체돼서 둔화된 상태에서 파이 게임, 파이 뺏어가기 게임이 이제 치킨 게임인데 지금은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CATL이 지난번에 IR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의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률 40%가 될 거라고요. 결국 이제 가격 인하 경쟁 가운데 누가 도태되고 누가 그 시장을 선점하게 되느냐 이 차이일 텐데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가격 인하한 이후에 1월 초에서 중국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뛰고 있다는 데이터가 발표됐고요. 이 같은 기간 동안, 즉 1월 9일에서 15일 이 기간 동안 중국 전체 차량 판매량은 오히려 14.5% 감소했습니다. 선방했다라는 평가죠.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자 중국의 샤오펑도 가격 인하를 따라갔습니다. 전 모델에 걸쳐서 10에서 한 12.5% 하락하기로 내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테슬라가 처음에 가격 인하 결정 나왔을 때 주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일단 샤오펑도 6% 넘는 하락으로 간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격 인하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밀려날 것이다. 수요 둔화와 공급 회복에 대한 그런 맞물린 조합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가격 인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다른 기업들을 봤을 때 테슬라만큼 이 가격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한 상황입니다. 마진, 특히 OP 마진 측면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그 방어력이 굉장히 크죠. 직판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테슬라가 이제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원가 절감 측면에서도 잘 했다라는 평가가 그 당초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가격 인하 전쟁에서 어떻게 이 인하의 폭을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평가를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로블록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2월 깜짝 실적이었죠. 워낙 이제 전망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로블록스가 사실은 코로나19 이 팬데믹 쇼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은 미국에서 다 로블록스로 만났다고 그때 전해졌죠.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주가도 그를 반영시키면서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특히 S&P 500 지수 대비했을 때 더 큰 폭의 하락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날 반등 폭도 좀 큰 모습이었습니다. 월간 사용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이번에 나왔고요. 활성 사용자 수가 중요한데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활성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여부.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섹터에도 메타버스 테마 섹터에도 포함이 됐죠. 이 섹터를 이끄는 역할을 했고요. 게임도 같이 들썩이는 모습, 메타버스 테마, 그 메타버스 AI 구동칩 등을 만드는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상승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가지 시장 반등을 한 1개월 정도 할 때 뚜렷한 특징 하나를 꼽자면 성장주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험 자산의 성격이 큰 쪽, 특히 코인 등의 반등과 함께 이 성장주가 궤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큰 틀에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밈 주식의 강세가 요즘 두드러지고 있죠. 6.89%로 테마 섹터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유럽 증시, 특히 영국 증시는 또 최고치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배경은 천연가스 급락, 특히 온화한 날씨가 있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럽은 20도 정도의 기온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하니 천연가스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 급락,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은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구나. 여기에 대한 대응은 고민을 놓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등이 포함이 될 텐데 미 증시 내에서 가장 주가의 반응이 요즘 뜨거웠던 신고가 종목들이 있는 섹터가 풍력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간밤 큰 틀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풍력이 다소 이제 힘을 쓰진 못했는데요. 그 바통을 좀 이어받아서 요즘 분위기를 타고 있는 쪽이 태양광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풍력, 태양광,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분석은 계속 놓을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나 반등을 했습니다. 웨이퍼도 셀도 같이 조금 올랐고요. 모듈은 변동 없이 그대로 그 0% 변동 없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적으로 왜 갑자기 이렇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한 가지 이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그 전날에 관련 기업들, 폴리실리콘 관련 기업들이 청주에서 만나서 회의를 열었거든요. 가격을 올리기로 그리고 판매 제한을 걸기로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실리콘 가격이 좀 급등을 한 모습인데 이 차트입니다. 워낙 가장 안 좋았잖아요. 모듈셀, 웨이퍼 등에 비해서 낙폭이 컸었는데 이날 좀 큰 폭의 반등세를 시현했다는 점 눈에 띄고 우리 시장에서도 폴리실리콘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OCI인데 어제 OCI 주가가 5천원 만에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이제 모듈 기업인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의 주가가 부침을 겪었던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 안에서 태양광 섹터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다만 인페이지 에너지가 이제 대장주격이고 퍼스트솔라도 꽤 대장주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날 강세로 출발이 됐지만 차익 실현 매물로 전강 후약의 패턴은 있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고민을 좀 다각도로 계속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탈중국의 역설 보겠습니다. 작년에 미중 교역량이 사상 최대에 근접하거나 사상 최대를 쓸 거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중 교역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실제 발표되는 수치는 2월 7일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인가? 1월부터 11월
그 수출입 규모와 함께 12월 평균, 5년 평균 교역량을 합했더니 거의 그 근접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12월 평균보다 웃돈 수치가 나오면 사상 최대치가 경신이 되는 거겠죠. 결국 고민이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도 강화되고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칩 규제도 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중의 교역 관계는 계속 살아남는 상황. 이 헤드라인이요. 사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나올 때 미중 관계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매해 나왔던 헤드라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경제의 영향력, 전 세계적인 파급력 우리는 놓칠 수는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들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리 옮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의 실물지표 그리고 4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죠. 사실은 전체 보면 예상을 거의 웃돌았습니다. 서프라이즈 규모였는데 그 전 수치보다는 약화됐다라는 데 시장은 주목하면서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내용인데요. 4분기 실질 GDP가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 성장입니다. 예상했던 게 1.7%인데 웃돌았습니다만 3분기에 3.9%인데 이거보다 적잖아라고 이제 시장이 해석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 미스터 마켓의 기본이 최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들어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연속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주목할 가능성이 살짝 열려있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에 밀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초기 충격에도 지표 완충 작용을 하면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직전 수치 대비 하회했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이 두 가지 호재와 악재의 해석 요인이 상충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악재로 해석된 이유 가운데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인구 감소 통계였는데요. 중국에서 60년 만에 인구수 하락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수치가 나온 거죠. 그 전년에 비해서 살짝 인구수가 떨어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중국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 내부적으로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거 발표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사실은 인구 감소가 시작됐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다만 좀 놀라웠던 부분은 이걸 중국은 통계를 만진다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중국 통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가 늘 이제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정부마저 인구 감소를 발표하는 것이 놀랍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안에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살펴볼 부분은 인도의 인구수인데 지금 이 부분 좀 캐치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인도가 중국의 인구수를 추월할 것이라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중국은 요즘 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인구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인도가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계속 좀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세계화는 죽지 않았다. 탈중국만 빨라질 뿐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고서 내용이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재편되는 세계화라는 보고서 제목이고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기지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베트남과 인도입니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탈중국, 공장 중국에서 나와서 인도나 베트남 쪽으로 이전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아시아 국가별 수입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인도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베트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인도도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 관측치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할 만한 보고서는 찾지 못했는데요. 나오는 대로 당잠사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보여드린 내용인데 이제 호재도 익숙해지는 구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 놀라운 흐름은 아니라는 걸 당사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 준정 국면이었지만 이제 중국발 수요에 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단기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물적으로 특히 이제 기관의 매물을 소화해 나가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어제도 지수는 떨어졌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 시장에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환율의 뒷받침이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은 일본입니다. 일본 통화 정례회의 이후에 그 정책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YCC 폐기 가능성까지 이제 과격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도 지난번 정례회의 때부터 금리 인상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배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물가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지금 꺾이는 상황인데 일본만은 좀 다릅니다. 물론 절대적인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좀 낮은 상황이지만 이 추세가 중요한데요. 바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일본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을 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일본 기시다 내각의 여론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론에 이제 시장에 요구하는 것들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죠. 물론 이번에 금리 변동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사실상 금리 인상의 양면이라는 부분 지난 12월 22일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측면 다 보셔야 한다고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일본 중앙은행에서 YCC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었죠. 글로벌 증시가 하루는 급락을 했는데 그 다음날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 더 초점을 맞췄었죠. 유동성이 축소된다. 일본마저 긴축을 한다니 경기 침체 유발하게 될까? 이런 우려감이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더 부각이 됐습니다. 엔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그럼 달러의 약세가 부각되면서 엔화도 강세, 위엔화도 강세,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것이다.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여기서 얼마나 더 화끈하게 올릴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은 있을 것이다. 제한된 금리 상승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쭉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슈 하나 보겠습니다. 배터리 의심의 계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테슬라의 주문 축소 소문이 어제 돌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기어, 소재단 같이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물론 회사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가격 인하 이후에 판매 물량이 회복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수익성의 희생 여부,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완성차 쪽에 둘 것인가, 배터리에 둘 것인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밸류체인 영향도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루머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이 비슷한 루머 반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본다면 향후 수익성과 매출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숫자로 확인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 심리가 회복될 때까지는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선 대응 전략이 갈리게 되겠죠. 출연자들에게 이 부분은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테마주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로봇과 AI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고요. 해마다 나왔던 새로운 테마주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의 그 경로들, 흥망성쇠를 다시 기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쭉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챗 GPT라는 새로운 테마가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화면으로 형성이 되는 모습인데요. 작년 보시면 네옴시티나 로봇 테마 등이 한창 붐을 이뤄냈습니다. 로봇 ETF는 사상 최고가를 어제 경신한 모습이었고요. 그 전년으로 가보시면 2차 전지나 메타버스, 그리고 코로나19 테마, 5G, 반도체 소부장 등 새롭게 출연한 테마주들 한동안은 굉장히 큰 시세를 내면서 주목을 받고 재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시장이 이제 꺾이고 다른 테마를 주목했을 때 그 방향을 이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도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